6일 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거는 정리된 거죠. 가족 중에는 뭐 부르지 않는 거죠.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 딸이 의전원 입학할 때는 동양대, 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그 동양대 표창장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대학 측에서는 이런 표창장 준 적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넣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포천 가평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경기 용인정의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는 금요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금요일까지라서 금요일 하루만 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하셨어요? 할 것 같다. 결국엔 할 것 같다 하셨어요? 솔직히 예상 못했는데 네. 저는 뭐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은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저는 솔직히 기대할 게 없다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온갖 특권을 누려가면서 기자 간담회, 사실 기자 변명회였는데 국회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여러 그 청문 준비위원들이 뭐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네. 글쎄요. 저는 전파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이번 여러 가지 여야 그 협상 과정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사실 정말 정당을 떠나서 여당은 좀 교활했다. 안건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네, 안건조정위까지 법사위에서. 열어가면서 그리고 야당은 솔직히 무능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저는 이걸 시인해야 되고 오히려 국민들께는 지금 이 조국 청문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좀 불분명한 여러 입장들, 복잡한 이런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국민들은 아마 이제 청문회 얘기만 들어도 벌써 실물이 나지 않을까 이런 실물이 생각을 나지 해봐요. 않을까? 예. 네, 간단하게 할 얘기 부탁드렸는데. 서로 다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선 뭐 서로 입장차가 너무 크니까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스스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일방적인 얘기를 했다면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그 다음날 열어서 일방적인 공격과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지금 불법의 의혹이 대단히 커지고 있는 학생생활기록부 유출 문제가 불거졌고요. 아무리 검증도 좋고요, 비판도 좋지만 어쨌건 그 당시 고등학생인데 그 고등학생의 사생활 또 노출되어서는 안 될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까지 불법적으로 획득해서 공개하고 유출하고 비난하고 네. 그런 것은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김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상의 문제 중에 오해가 하나 있으신 건데 뭐냐 하면 안건조정 신청은 여당의 교활함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쭉 과정이 공개가 되었지만 여성기 법사위원장께서 전체회 열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야 간사간 합의가 안 되면 증인 참고인에 대한 리스트를 준비하시고는 이걸 표결에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합의 시도를 했는데 합의가 잘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법사위 이제까지 관리와 전혀 다르게 최초로 표결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걸 가만히 둡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증인과 참고인이란 것은 한 명 한 명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 처리가 되어야 하고 이제까지 다 합의 처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안건 조정 신청을 하기로 하겠다 한 네. 것도 아니에요. 하기로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1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2 자료 제출 요구 채택, 그 다음에 증인 참고인 오면 그때 이제 내려고 하는 건데 네. 이것을 빌미로 내세워서 전체로 의결 안 하신 거예요. 그건 자, 분명히 근데 잘못입니다. 지금 그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여당은 얼마 전까지는 야당에 대해서 이제 막말 프레임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해 왔고 야당을 비판해 왔죠. 최근의 프레임은 폐륜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의 묘지에 가가지고 비석을 사진 촬영을 한 것도 폐륜이다 그러고 이번에도 조국 후보자 스스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딸은 그래도 영어는 잘한다. 영어만큼은 잘합니다. 네. 직접 얘기를 하니까 우리 청문위원이 그 성적을 그것도 이제 공익 제보라는 형식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을 밝힌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딸이 영어 성적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다 드러난 일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핵심은 그 성적표 이게 이제 일반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국 후보의 딸은 성인입니다. 27인가 8살이고 28살. 그다음에 온갖 그 전문적인 의학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돼 있고 알겠습니다. 고대 의전원 들어갔으니 이런 의혹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밝혀진 건데 이것도 폐륜이라면은 네. 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죠 야당은. 왜곡이죠, 왜곡.
분명히 지금 다 입시 전문가며 또 당시 외국어 고등학교 관계자들이 다 이야기를 했지만 한영우 외국어 고등학교는 당시 6대 1이었고요. 그 당시에 거의 그 모의고사에서 98%가 만점이라고 합니다. 한두 문제만 틀면 4등급, 5등급, 6등급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외국 자, 그 비방이고요. 문제는 저희가 논문을 쓰기에 준비를- 부족하다는 거였죠? 아닙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문제 이따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합의되고 나서 양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 갑자기 타결된 인사청문회에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자유한국당까지 원내대표의 입장 들어왔습니까? 보겠습니다.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으로 6일 날 인사청문회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사위 간사단들이 논의할 것이고 오늘 법사위원장께서 오후에 회의를 개최하셔서 관련된 의결들을 하실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6일 하루로 하신다는 거죠? 네, 예. 대표님 혹시 가족 증인 문제는 정리가 됐나요? 그렇죠. 그거는 정리된 거죠. 가족 증인은 뭐 부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족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뭐 사실상 증인 문제는 뭐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자유한국당이 감수하고 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건 뭐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들의 원칙은 지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가족은 안 나오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제 어제 청문회 받았으면 이틀 동안 청문회했죠. 최소한 동생은 부를 수 있었죠. 근데 네, 좀 웃기네요. 지도부가 일단 이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도부가 판단을 잘못해서 결국은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장시간 동안 자신의 입장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줬고 결국 그때 지도부가 판단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 지도부도 이제 입장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네. 특히 이제 가족 증인 채택 문제로. 네. 그런데 방금 전에 자료 화면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우리는 원칙을 지켰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네요. 원칙적인 입장을 지킬 수 있었다 이러는데 그 원칙적인 입장이라는 게 다름 아니라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것이 여당의 노림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오죽하면은 정말 유례가 없는 청문회에서 증인 채택하는 문제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90일 동안 논의해보자라는 안을 제의했겠습니까? 여당이. 그래서 여당은 결국 만에 하나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증인 없이 하자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었음이 드러났네요. 뭐 이인영 원내대표가 원칙을 지켰다고 하는 거 보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맹탕 청문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 딸이 동양대에서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고 자, 그 주장을 문제는 했는데 잠시만 저희가 준비를 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증인이 여쭤볼게요. 필요하다는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추가적 증인, 예를 들어 단국대 의대 교수 같은 증인은 아마 채택이 가능할까? 물론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5일이 있어야 불가능해요, 되지만 이미. 그럼 내일도 모레도 못 나온.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모든 증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행상 여야가 합의해서 뭐 그 전날도 사실은 증인 모셔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네. 자발적으로 나올 경우에 한해서지 네. 안 나온다 그러면은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군요. 없습니다.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원칙을 우리가 얘기한 거죠. 원칙을 이상하게 오도하시고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오도가 아닙니다. 우선 가장 큰 원칙은 뭡니까?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8월 30일까지의 인사청문회 종료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지키셨어요.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다음에 8월 30일을 넘어서 9월 2일까지는 사실은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마감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9월 3일까지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네. 하자. 받아들여 줬습니다. 사실은 법을 어겨서까지 받아들여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합의를 해드리니까 그걸 다시 증인 참고인 얘기를 하면서 아예 2일, 3일을 무산시켜 버렸어요. 여성기 위원장께서 사내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 날은 김도우 의원이 45초 사내, 이건 역사상 기록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원칙을 다 어기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알겠습니다. 네. 인사청문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인사청문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어쨌든 6일 여러 가지 다 깨졌지만
근본적 원칙 지켰다라는 말씀인데 그걸 이상하게 가져다 왜곡하시고 네. 비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지율 조국 후보자 간담회 이후에 임명 찬반에 대한 여론 좀 볼까요? 네, 어디 겁니까? 리얼미터 겁니까? 네. 여론조사가 어디 거죠? 오마이뉴스하고 리얼미터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반대 여론은 조금 더 낮아졌고 조국 후보자 법무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청와대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아마 이런 여론도 감안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아마 금요일 날 특별한 새로운 의혹이 나오지 않는 한 월요일쯤 휴일을 지내고 문 대통령이 금요일인가 귀국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9일쯤 임명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이슈든지 어떤 문제든지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게 찬반 진영 논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영으로 이렇게 쫙 나눠집니다. 네. 천군 백군 운동회 하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편을 무조건 감싸는 경향이 나타나고 또 상대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찬반 여론이 거의 수렴되는 현상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예요. 어떤 진실이나 사실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기보다는 결국 우리 편, 내 편, 네 편 나눠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치권이 잘못 협상해온 탓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야당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셨는데 저는 이 야당이 이것을 비판을 감수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전략이 좀 부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석이 아니라 이제 조국 후보자인데 네. 후보자와 조국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과 조롱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결론이에요. 자, 오늘 커지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 어머니가 동양대 교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부인이죠. 네. 거기에 있는 연구센터에서 자원봉사했고 그래서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대에서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가면서 그 자기소개서에 썼습니다. 그런데 동양대 총장 측은 저희 KBS도 확인했는데 그런 직인 찍힌 표창장이 나간 적이 없다 이렇게 공식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기자들이 조국 후보자에게 오늘 아침에 물었습니다. 이 표창장 어떻게 된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언론 보도 내용은 상세히 보지 못했는데 그 자체는 확인을 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조국 후보 여태까지 좀 이미지 좋았죠. 그다음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추진하겠다, 사회 개혁하겠다, 사법 개혁하겠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왔는데 기대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언론사에서 확인을 했다는 기사를 저도 오늘 아침에 접했는데 이 동양대 총장은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 그다음에 그 상장에 적혀 있는 일련 번호도 이것은 동양대의 일련 번호가 아니다. 그 형식이 다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는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건 뭐 사문서 위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저도 그 언론을 정말 얼만큼 내가 신뢰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모 교수가 정경심 교수인가요? 네. 예, 동양대 측에 정상적으로 발급해준 표창장이다라는 것을 좀 보도 자료를 내달라라는 청탁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납니다.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이게 보도가 사실이라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달겠습니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온 국민이 여러 가지 그냥 그 대학 입시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갔는지 말이죠. 특권과 특혜 전부 누려왔고 조국 후보자도 특권과 특혜 이것을 누려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기자회견 때 얘기했는데 네. 특권을 누린 정도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면은 사문서 위조의 증거 인멸 시도 아닙니까? 그래서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는 주장을 한 거였죠. 여태까지 저희가.
부산대 의전원 지원할 때 자기 소개서에 표창장은 하나를 기재하는데 그 표창장이 동양대의 표창장입니다. 총장 표창장.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선 앞서 김영호 의원님 말씀하실 때 이제 청문회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우리 국민들 사이에 진영 논리로 이렇게 나뉘게 된 것이 참 불행하다. 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된 부분도 사실은 정치의 정쟁이 이끌어낸 것이거든요. 꼭 뭐 우리는 잘했고 야당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도 수렴이 되네요. 예. 다만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시작은 조국 후보자였겠죠. 워낙에 많은 뭐 트위터, SNS 활동을 하면서 그 야권에 대한 비판 많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후보자로 아마 지명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하시고 절대로 안 돼라는 기류도 크게 형성이 됐고요. 검찰에서도 그랬고. 근데 막상 그 문제가 불거지니까 야당에서는 청문회를 기한 내 8월 30일까지 안 하시려고 하셨어요. 계속 끌고 나와서 이 이슈를 끌어오자 성공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네. 역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장관 후보자가 온 가족에 탈탈 털립니다. 그래서 탈탈 털다 못해서 검찰이 30군데 지금 50군데 얘기를 하는데 압수수색 다 하고요. 이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밝혀져야 하고요. 그건 나중에 차후 문제이고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해야죠. 그리고 이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역시 다른 주장도 나와요. 어떤 주장이냐면 동양대학교의 학칙에 보면 재학생에게 수여하는 총장 표창의 경우에는 반드시 총장이 결재를 해야 하고 기록이 다 되어야 한다. 근데 재학생이 아닌 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양대나 다른 여러 대학에서 관행적으로 별도의 뭐 사회과학 센터라든지 별도의 센터나 기관들에서 외부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총장상을 임의적으로 발급들을 많이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리는데 이건 이제 검찰에서 사실 확인을 해야죠. 만약에 정말 김영호 의원님 주장대로 사문서 위조라면 그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실상이 공개가 자, 돼서 알겠습니다. 지나치게 네. 비방을 해서는 안 되는 표 의원님,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몇 차례 자유한국당 의원님께 그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의혹은 거의 없고 가족들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털리고 있다. 다른 후보자와 다르게. 근데 만약에 이 의혹은 단순히 만약에 개입했다면 오늘 저희가 총장과 통화했을 때 저희 취재진이 그 누군가 부탁했으니까 그렇게 관인을 가짜로 뭐 사실은 다른 표현인데 제가 그 표현을 못 쓰겠습니다. 가짜로 찍어준 게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을 합니다. 현직 총장이. 네. 그렇다면 그걸 딸이 부탁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조국 후보자 부인에게 책임이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딸에 대한 의혹은 조 후보자 측의 입장은 그 제도가 설령 잘못됐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제도를 이용해서 스펙을 쌓아오는데 내 딸도 동조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참 부끄럽습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탈법과 편법의 선을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하셨잖아요. 네. 사실이라면 네. 사실이라면 물론 그런 부분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반론권이 있으니까. 네. 현직 그 총장님이 당시 총장님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분이 실무자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마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쨌건 예를 들어 그 어머니가 만약에 정말로 불법을 저질러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네. 실제 그 대학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통용되었고 요청을 하면 발급해주고 찍어주고 이런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기되는 것은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네. 몰아가는 주장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 근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네, 근데 동양대 총장의 표창을 저는 받은 것을 그 자소서입니까? 거기에 네. 쓴 것만으로도 저는 옳지 않습니다. 그 엄마 학교 총장 그 표창을 받은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자꾸 이제 그 여당 의원님들이 조국 수석은 불법한 것이 없다, 편법이나 특혜를 누렸을 뿐이다 그러는데 그게 더 화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법도 많죠. 그리고 우리가 조국 수석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이런 그 말씀도 뭐 앵커 잠깐 하셨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모펀드도 그렇고 중동이 아니군요. 웅동학원 거기도 그렇고 본인이 이사였고 그다음에 사모펀드에도 본인이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 약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이 결국 투자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스스로 거짓말을 지금 너무 많이 한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블라인드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에 투자했는지 본인이 모른다고 그러지만은 거기 이제 약정서에 분기별로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분기별로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어제 다
청문위원들이 밝힌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네. 조국 후보가 깊숙이 관련이 돼 있어요. 또 가족이 관련이 돼 있고 조국 후보자 혼자 지금 연루가 안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굉장히 네. 그걸 그러니까 호소하면 그렇게 안 돼요.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시니까 일방적인 주장이 청문회가 아니에요. 열려야 되는데요. 그 일방적인 주장이 콜링크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콜링크 프라이빗 이퀴티라는 그 사모 펀드입니다. 그리고 규정 정관이 있어요. 분기별로 현황 보고 있어요. 근데 현황 보고라는 것이 업체 하나하나의 명을 밝히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조국 후보가 보여줬거든요. 그 콜링크 프라이빗 이퀴티에서 보내준 현황 보고서 내에는 어떻게 투자가 되었고 어떤 종목에 투자가 되었고 어떤 그 분야에 투자가 되었고 실적이 어떻다라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관행상 사모펀드가 일반적으로는 아마도 처음 모집할 때는 정해지지 않은 곳에 투자하기로 하고 모집을 하고 그거는 모집할 때는 블라인드 펀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운용하면서는 아마 개개의 모든 개별적인 사안들을 보고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야기들 전문가들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알겠습니다. 부분은 자, 그거 뭐 그 딸 현황 이야기하다가 보고서가 펀드로 이야기가 왔어.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알겠습니다. 네. 자, 딸 이야기 하나만 더 하시니까. 저 주광덕 의원이 말한 앞서 말한 그 성적에 대한 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잘못한 건 유감스럽다는 입장도 하면서 근데 우리 딸이 영어는 참 잘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주광덕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부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국민들께 딸의 논문 제일 저자의 등재가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정당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한영외고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의 성적을 추가로 제보받았습니다. 영어 작문, 영어 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 등급입니다.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하입니다. 유일하게 영어 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고 그 영어 회화조차도 6등급도 2번 이상 있습니다. 영어를 잘해서 실험 결과를 영어로 기재하는데 매우 열심히 했다. 이 말도 대한민국 국민 일반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고 당시에 10여 년 전에 기억하시겠지만은 외고가 워낙 그때 경쟁률이 세서 한영 외고 안에서 그러니까 중간 정도만 가면 연고대를 갔다는 거예요. 지금 연고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연고대 갈 정도의 영어 성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전문적인 의학 학술 논문의 제1 저자로서 등재가 가능하냐 이 문제예요. 영어를 어느 정도 하고 회화를 좀 잘한다고 해도 저런 그 아주 학술적인 논문에 국제적인 학술지에 제일 저자로 등재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네. 자, 우선은 국회의원들이 또 공당이 집단적으로 고등학생 한 명과 싸우는 모습 자체가 저는 너무 참담하고요. 물론 후보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따지다 보니 후보자의 결격사를 찾아내기 위해서 가족을 다 훑고 그래서 나온 것이 따님의 진학이고 이렇게 된 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영어 실력 여부에 대해서 저렇게 비방 공격을 하는 것 자체는 그게 옳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 성적의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당시 한영외고는 6대 1의 경쟁력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한영외고 당시 학생들의 98% 정도가 전체 모의고사를 보면 만점을 다 받았다고 해요. 한두 개 틀리면 6등급, 5등급, 7등급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그 당시에 시험의 방식은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에게 적합한 시험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영어에 대해서 주입식으로, 암기식으로 계속해서 학습한 분들이 잘 풀어낼 수 있는 시험들이었어요. 다른 시험을 보면 AP라고 Advanced Placement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 과정을 미리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 5개 과목 모두 만점이에요. 미국에서조차도 해당 고등학생들의 5% 이하만 받는다고 해요. 거기다가 탭스는 800점입니다. 토플은 120점 만점 103점이에요. 늘 이러한 공인대에서 검증되는 그런 영어 성적에서는 가장 높은 우수한 성적들을 거뒀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논문 부분은 잘못을 뭐랄까요? 좀 부적절함을 인정했잖아요. 후보자도 본인이 생각해도 고등학생이 후보자는 의아하다고 했습니다. 네, 의아하고 일저자 주는 것은 뭐 그렇게 적절하다 보이진 않아요. 다만 그것은 해당되는 책임 저자 교수님의 재량이었고 어떤 선처를 베풀어드리고 그분 말씀도 기특한 고등학생이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혹시 외국의 대학을 가려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부적절하다. 이 말씀 알겠습니다. 하셨어요. 자, 그런 이건, 부분들 네. 종합해서 보셔야지 이걸 고등학교 성적까지 들춰내 가지고 와서 영어를 잘하니 못하니를 따져야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건 어떻습니까? 김무성 의원이 그제 한 그걸 좀 준비됐습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보죠. 이건 펀드 관련입니다. 네. 의혹 제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온 국민이 부적격으로 판정을 내린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하려는 건지 그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을 해서 밀어줬고 조국으로서는 대선 준비를 위한 자금을 만들어야 할 입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을 한 고위공직자들이 사모펀드 투자를 한 사례가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이 1년에 한두 번 본다는 오촌 조카에게 10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맡긴 것 자체가 의문이 들고 사모펀드 10억 투자한 게 대선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근거가 있는 의혹 제기입니까? 그 지금 저게 뭐 대선 자금으로 연결시킬 만큼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요. 이 사모펀드가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관급공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전멸식 가로등입니까? 그런 사업도 관련이 있고 뭐 관급공사 177건입니까? 아니 그런 의혹과 대선 자금을 위해 이런 투자를 했다는 것과 논리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맞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목하는 것은 정치권의 인사들, 특히 이제 여권의 인사들이 다수 참여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정황이고 뉴스입니다만은 그냥 기사죠. 그래서 뭐 현직 여당 의원의 전 또 보좌관이라든지 또 서울시 관계자라든지 뭐 이런 게 좀 기사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인데 이게 대선 자금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이게 엄청나게 정치권의 인사들이 연루됐다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게이트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조국 후보자의 그 딸 영어 잘한다니까요. 영어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그런 그 의학 논문 제일 저자가 되냐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 가지 뭐 토익, 토플 점수 말씀하셔봐야 영어 좀 잘한다고 그런 다 의학 논문 저자로 등재가 됩니까? 자, 그게 아니니까 논문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논문 이야기는 그만하시고요. 충분히 두 분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사모펀드 분 마치 김무성 의원님 너무 죄송하지만 지난 대선 때 NLL 포기 무슨 문건 흔드시고 국정원에서 흘려나온 것들 왜곡해서 발표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그 법적인 책임 직전까지 가셨고 비난도 들으셨는데 또다시 저렇게 음모론 제기하시면 좀 비중 있는 중진 의원으로서 저는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 수사하면 나오겠죠. 너무 그 비약과 왜곡과 과장과 음모론이 너무 심하고요. 공공 와이파이 말씀하셨는데 공공 와이파이 사업 결국 실패했어요. 처음에 조달청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했다가 NIA 한국정보진흥원에서 이건 정보기술력이 없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 결국은 실격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아시면서 그랬는지 모르시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NIA에서 뭐 도와줬다라는 허위 사실을 말씀하셔서 지금 법적 조치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 부정적인 것만 있다 그러면 다 던지시고 투척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 깎아내고 물론 잘못한 게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하시면 사실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우리도 인정할 수도 없게 돼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갈리고 갈등이 좀 깊어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표현님. 시간을 다 써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경찰에서 그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돼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조사받으러 나와라 소환 통보한 날인데 역시 안 나갔습니다.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국회 내에서 여야 간에 이루어진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저는 경찰서, 검찰에 가서 소환돼가지고 조사 받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법을 어겼다고 하는 그런 강한 또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정치권이 해결 못한 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사보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정치권이 크게 실수한 거죠. 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건 누구건 불법 행위가 있다면 수사받아야 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입증될 때까지는 또 물론 무죄로서의 그러한 입장을 지켜줘야 하겠죠. 추정을 해드려야 되겠고요. 국회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법적인 조치를
않아도 된다? 저는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니까 더더욱이나 국민들 앞에서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죠. 네. 더군다나 생중계로 국민 모두가 지켜보셨습니다. 집단으로 누워 계시고 팩스를 탈취하고 감금하고 그리고 회의를 방해하고 특히나 이런 일을 하지 말자고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징역 5년 이하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정해진 것인데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부당한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 비슷한 시간을 드려야 돼서 그러한 네. 물리적인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선거법을 태울 줄은 저희가 예상을 못했죠. 예. 자, 그 청문회 거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만약에 안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면 자유한국당의 그 중대 결심이라는 건 계속 유효한 겁니까? 그게 중대 뭔지는 결심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도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그 나경원 그건 유효한 원내대표의 겁니까? 뜻을 모르겠는데 네. 예, 결심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진짜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이런 사람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장관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력을 아마 기울여야 될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1인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네, 봤습니다. 네. 저 역시 좀 투쟁할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문제 제기, 검증, 비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인격 비하 모독은 하지 마시죠. 어쨌건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이고요. 흠결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밝혀지기도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나쁘다, 거짓말이다, 저 사람은 부적격이다, 더군다나 그런 모멸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건 알겠습니다. 하지 말아야죠. 무조건이 아니라 여기까지 안 되는 듣겠습니다. 조건을 네. 우리가 많이 한없이 하실 것 같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내일 모레로 청문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김영우 의원, 표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